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오느라 정작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놓치고 살진 않으셨나요? 오늘은 우리의 불안한 미래를 설렘으로 바꿔줄 아주 특별한 책,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 경로를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르는 아주 흥미로운 책 한 권을 가져왔습니다. 서강대 윤석빈 교수의 신간, AI 오케스트레이터와 슈퍼 1인 기업입니다. 이 책은 아주 도발적인 장면으로 시작해요. 어느 평범한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고등학생 막내 아들이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무심하게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아빠, 나 대학 안 가기로 했어요. 순간 정적이 흐르고 엄마의 숟가락이 허공에 멈췄죠. 수능 공부 대신 AI와 대화하며 나만의 회사를 만들겠어요라고 선언한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보통의 부모라며 화부터 냈겠지만 저자는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자각을 느꼈다고 해요. AI 오케스트레이터와 슈퍼 1인 기업은 바로 그 도발적인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 저자의 아들은 수능 영단어를 외우는 대신 밤새 AI와 대화하며 복잡한 서비스를 뚝딱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대학 졸업장보다 전 세계 실력자들이 인정해주는 GitHub의 별개수를 모으는 게 자신의 몸값을 높이는 길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오늘 라라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기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능이 전기처럼 공짜가 된 세상에서 우리 평범한 직장인, 프리랜서,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거대 조직을 압도하는 슈퍼 1인 기업의 주인, 즉 AI 오케스트레이터가 될 수 있는지 그 비밀 지도를 펼쳐보려고 해요. 핵심 개념 1. 바이브 코딩과 1000배의 엔지니어. 라라님, 저는 코딩도 모르고 기술도 없는데 어쩌죠? 걱정 마세요. 이 책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희망의 지도니까요. 책에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거, 바이브 코딩입니다. 바이브 코딩이 뭘까요? 2025년 올해의 단어로 꼽힐 만큼 핫한 개념인데요. 복잡한 코딩 문법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의도를 AI에게 말하며 AI가 알아서 코드를 짜고 배포까지 해주는 걸 말해요. 즉 AI에게 말로 툭 던지면 AI가 코드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잊게 할 만큼 완벽하게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책에 정말 놀라운 사례가 나와요. 한 글로벌 투자사 대표가 아부다비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아이디어가 떠올랐대요. 예전 같으면 기획자, 디자이너, 개발자가 모여서 몇 달을 고생해야 했을 앱 서비스였죠. 그런데 이분은 상공 1만 미터 비행기 안에서 오직 AI 코딩 도구와 대화하며 딱 4시간 만에 앱 서비스를 배포했습니다. 저자는 이런 사람을 1000배의 엔지니어라고 불러요. 이제 기술은 거대 자본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꺼내 쓰는 유틸리티가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뭘까요? 심층 분석. 지능이 공짜가 된 시대. 인간의 마지막 무기. 의도.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지능이 전기처럼 흔해진 세상에서 인간에게 남는 마지막 독점적 영토는 무엇일까요? 저자는 단언합니다. 바로 방향성을 결정하는 의도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도는 단순히 돈 많이 벌고 싶다는 욕망이 아니에요. 저자는 아주 흥미로운 공식을 하나 제시합니다. 의도는 고유의 가치관, 그리고 정렬 능력이라는 거죠. 첫 번째인 고유의 가치관은요. 여러분이 살아오며 겪은 경험, 상처, 호기심에서 나오는 나만의 생각이에요. 기술은 AI에게 배울 수 있지만 왜 이것을 만들어야 하는가?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 오직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죠. 철학만 있고 실현 능력이 없으면 공상가에 머물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인 공학적 정렬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 머릿속 가치관을 AI가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계도로 번역해내는 능력이죠. 고유한 기술만 있고
가치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방향 없는 손재주만 가진 AI의 하청업자로 전락하고 합니다. 지능 폭발의 시대에 여러분이 진짜 몸값은 얼마나 똑똑한가가 아니라 그 똑똑함을 어디에 겨누는가에서 나옵니다. 기계는 결제하고 저장하고 생산하는 실행은 눈부시게 잘하지만 무엇을 위해 실행할 것인지 목적은 정하지 못하거든요. 그 목적지를 정하는 지휘봉을 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의도의 자산화입니다. 정보와 기술의 희소성이 무너진 시대에 무엇이 진짜 나의 자산인가를 스스로 묻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핵심 개념 2. 백인의 에이전트를 거느린 오케스트레이터. 자, 이제 그 의도라는 지휘봉을 가졌다면 어떻게 흔들어야 할까요? 이 책의 제목인 AI 오케스트레이터가 바로 그 답입니다. 지휘자는 바이올린을 직접 켜지 않아요. 대신 어떤 악기가 언제 들어오고 멈출지 결정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손 안에 100명의 유능한 임원을 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획 에이전트, 디자인 에이전트, 재무 에이전트. 이 군단을 지휘해서 혼자서 기업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것. 이게 바로 슈퍼 1인 기업, OPC입니다. 특히 혼자 일하는 게 외로운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분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요. 바로 하트비트라는 개념인데요. 내가 잠든 새벽에도 내 에이전트들이 스스로 깨어나서 우리 회사 목표가 잘 달성되고 있나, 고객 불만은 없나 점검하고 스스로 코드를 고쳐놓는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매일 야근에 시달리는 직장인이나 혼자 모든 걸 다 해야 하는 자영업자분들에게 이보다 더 설레는 소식이 있을까요? 라라님, 그건 천재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자는 의도만 명확하다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24시간 잠들지 않는 나만의 제국을 건설하는 것, 이제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단 에이전트들이 엉뚱한 길로 폭주하지 않도록 인간이 중간중간 승인해주는 안전장치를 설계하는 법도 이 책은 친절하게 알려준답니다. 실전 가이드. 1만 시간은 잊으세요. 100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라라님, 그래도 너무 막막해요. 이런 분들을 위해 저자는 100시간의 고도몰입 로드맵을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배했던 성공 법칙, 1만 시간의 법칙 기억하시죠? 무언가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저자는 이제 그 법칙이 종말을 구했다고 선언합니다. 기계가 1초에 수만 시간 분량의 노동을 대신해주는데 우리가 손의 숙련도의 1만 시간을 쓸 이유가 없죠. 대신 저자가 제안하는 것, 100시간의 고도 몰입입니다. 딱 100시간만 나만의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몰입해보세요. 첫 20시간은 나의 무엇을, 왜 만들고 싶은가라는 나만의 의도를 벼르는 데 쓰시고요. 나머지 시간은 지식의 지도를 그리고 AI 도구들을 배치하는 데 쓰는 겁니다. 핵심은 배를 더 빨리 젓는 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배의 방향을 정하는데 내 인생에 밀도 있는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AI는 모든 걸 복제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과 그 속에서 벼려진 독특한 취향만은 결코 복제할 수 없으니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의도는 고유한 가치관과 정령 능력이라는 공식이에요. 그게 바로 AI 시대에 여러분의 진짜 몸값이 될 거예요. AI 에이전트 군단을 지휘하는 기술. 지능이 공짜가 된 시대. 당신은 수백 개의 AI 에이전트를 거느릴 지휘봉을 쥐었는가? 기존 AI 도서의 한계를 뛰어넘은 생존 지도가 펼쳐진다. 수백 개의 자율적인 AI 에이전트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일하며 경제적 결제를 수행하는 세상에서 인간에게 남는 마지막 독점적 영토이자 자산은 오직 하나, 방향성을 결정하는 의도뿐이다. 이 책은 무비판적인 1만 시간의 법칙을 깨부수고 단 100시간의 고도 몰입을 통해 나만의 AI 제국을 지휘할 모든 개인을 위한 미래 생존 지도이자 실천 지침서다. 이제 AI는
단순히 우리가 사용하는 생산성 도구에 머무르지 않는다. AI는 기업이라는 생명체 그 자체가 작동하고 숨쉬게 만드는 궁극의 운영체제다. 지능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 지능이 도처에 유비쿼터스하게 흩뿌려진 세상에서 우리는 수만 시간 분량의 인지 자산을 단 몇 초 만에 정렬하여 세상에 투사하는 오케스트레이터로서의 본분을 자각해야 한다. 여는 글 중에서 서장. 지능이 공자가 되는 날, 우리는 어떤 시대에 서 있는가? 본격적인 항해에 앞서 지금 우리가 발딛고선 땅의 지질도를 펼친다. 지능의 한계 비용이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어떤 산업을, 어떤 직업을, 어떤 믿음을 흔드는가? 이 서장은 책 전체의 좌표를 제시하는 나침판이다. 세 번의 혁명, 그리고 네 번째. 문명사를 거칠게 압축하며 인류는 세 번의 거대한 도구 혁명을 거쳐왔다. 첫째 농업혁명은 식량의 생산이 인간의 체집 능력에서 분리, 잉여와 도시를 낳았다. 둘째 산업혁명은 생산의 동력을 인간의 근육에서 분리, 대량 생산과 자본주의를 낳았다. 셋째 정보혁명은 지식의 유통을 물리적 거리에서 분리, 인터넷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낳았다. 그리고 지금 네 번째 혁명이 진행 중이다. 이번에 분리되는 것은 인지 그 자체다. 판단하고 추론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력. 인류가 다른 종과 자신을 구별지는 마지막 보루로 여겨온 그 능력이 인간의 두뇌에서 분리되어 기계 위에서 무한히 복제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에이전틱, AI 혁명의 본질이다. 앞선 세 혁명에서 인간은 언제나 최종 의사결정자의 자리를 지켰다. 트랙터가 밭을 갈아도 무엇을 심을지는 농부가 정했고, 공장이 물건을 찍어내도 무엇을 만들지는 경영자가 정했으며, 검색 엔진이 정보를 알라도 무엇을 믿을지는 사람이 정했다. 그런데 네 번째 혁명은 바로 그 정한 일의 상당 부분마저 기계에 위임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화두다. 미리 답을 말하자면 인간에게 남는 것은 무엇을 정할지를 정하는 일, 곧 의도와 가치의 영역이다. 한계 비용 제로의 의미. 경제학에서 한계 비용이란 한 단위를 더 생산하는 데 드는 추가 비용이다. 물리적 재화의 한계 비용은 결코 0이 될 수 없다. 자동차를 한 대 더 만들려면 강철과 노동이 더 필요하다. 그런데 디지털 재화는 다르다. 소프트웨어를 한 카피 더 복제하는 비용은 거의 0이다. 정보혁명이 세상을 바꾼 핵심 동력이 바로 이 복제 한계 비용 제로였다. 에이전틱 AI 혁명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복제만 공짜인 것이 아니라 생성마저 공짜에 수렴한다. 과거의 새로운 코드 한 줄, 새로운 카피 한 문자, 새로운 디자인 한 장을 만들려면 숙련된 인간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 시간이 곧 비용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생성 작업을 AI가 대행하면서 지적 산출물의 한계 비용이 토큰 사용료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그 토큰 가격은 매년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지능의 한계 비용이 0에 수렴한다는 명제를 곱씹어보라. 이는 지능을 가졌다는 것이 더 이상 경쟁 우위가 아님을 뜻한다. 모두가 무한한 지능을 거의 공짜로 쓸 수 있다며 지능의 보유량은 변별력을 잃는다. 마치 모두가 전기를 쓸 수 있게 되자 전기를 가졌다는 것이 더 이상 자랑이 아니게 된 것처럼. 그렇다면 경쟁의 축은 얼마나 똑똑한가 해서 그 똑똑함을 어디에 겨누는가로 이동한다. 비유, 전기의 역사가 알려주는 것. 20세기 초, 공장들은 저마다 자가 발전기를 두고 우리는 전기를 쓴다고 자랑했다. 전기 도입 자체가 경쟁 우위이던 시절이다. 그러나 전력망이 깔리고
전기가 콘센트만 꽂으면 나오는 유틸리티가 되자 전기 보유는 변별력을 완전히 잃었다. 진짜 승부는 그 전기로 무엇을 만드느냐로 옮겨갔다. 지능도 똑같은 경로를 밟고 있다. 지금 우리는 지능 자가발전 시대에서 지능 전력망 시대로 넘어가는 길목에 서 있다. 흔들리는 세계의 요새, 교육, 자본, 고용. 지능이 공짜가 되며 지능의 희소성을 전제로 세워진 모든 제도가 흔들린다. 그중 가장 거대한 새 요새가 교육, 자본, 고용이다. 교육은 지식의 전달을 독점함으로써 권위를 누려왔다. 그러나 LLM은 어떤 교수보다 인내심 있게 24시간, 무한히, 거의 공짜로 지식을 전달한다. 자본은 생산 자원의 배분을 독점함으로써 권력을 누려왔다. 그러나 1인 창업가가 AI로 제품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초기 자본의 필요량이 급감했다. 고용은 노동력의 조직화를 독점함으로써 작동해왔다. 그러나 에이전트 분단이 노동을 대행하면서 거대한 인력 조직의 효율 우위가 사라지고 있다. 이 새 요새의 균열은 이 책 1장과 6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룬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균열의 위기가 아니라 기회의 재분배라는 점이다. 요새가 무너질 때 가장 당황하는 것은 요새 안에 안주하던 사람들이고 가장 환호하는 것은 요새 밖에서 기회를 엿보던 사람들이다. 이 책은 후자를 위한 책이다. 이 책의 시도 10개의 장으로 떠나는 여정. 앞으로 이 여정을 미리 펼쳐 보인다. 각 장은 독립적으로 읽혀도 좋지만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논리적 흐름을 갖는다. 장. 핵심 질문. 한 줄 요약. 1장. 무엇이 무너지고 있는가? 코딩, 교육, 자본의 장벽이 붕괴하고 1인 기업, 오핏이 부상한다. 2장. 한 사람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의도, 방향성, 상상력, 실행력으로 자라는 AI 네이티브의 성장 사이클. 3장. 한 사람이 어떻게 군단을 거느리는가? 오케스트레이션의 5개 등 표준 연결, 자율 실행, 조회 가능성, 온톨로지, 토큰 백신. 4장. 왜 신뢰와 보안이 생사를 가르는가? 웹3 신호, 제로 트러스트, 스마트 컨트랙트가 에이전트 경제의 골격. 5장. 기술이 공짜면 무엇으로 버는가? 복제 불가능한 취향과 내러티브가 마지막 해자. 6장.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1만 시간의 종말, 100시간의 고도 몰입과 의도의 자산화. 7장.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루나 소사이어티에서 한국형 페이팔 마피아까지. 8장. 산업의 진짜 전장은 어디인가? AI 플라이 휠과 4개의 병모. 모델 너머로 이동한 전성. 9장. 조직은 어떻게 전환하는가? 엔터프라이즈 AX의 수익성, 패러독스와 구조적 재설계. 10장. 한국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주권적 AI, 온톨로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국가 전략. 이제 첫 번째 요새의 붕괴 현장으로 들어가 보자. 코딩을 한 줄도 몰라도 글로벌 기업을 세우는 아이들의 세계로. 오케스트레이터의 노트, 서장. 네 번째 혁명이 분리하는 것은 인지 그 자체다. 지능이 공짜가 되며 똑똑함이 아니라 겨냥이 승부를 가른다. 요새의 붕괴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의 재분배다. 담 밖에서 준비한 자에게만. 100시간 체크포인트. 내일과 삶에서 지능의 희소성에 기대고 있던 부분이 어디인지 적어본다. 내가 가진 똑똑함 말고 내가 그것을 겨누는 방향 한 문장으로 써본다.
교육, 자본, 고용 세 요새 중 내게 가장 큰 영향을 줄 균열은 무엇인지 고른다.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 함께 나눈 AI 오케스트레이터와 슈퍼 1인 기업 어떠셨나요? 책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제 마음속에 깊이 남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기술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지만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오직 인간만이 답할 수 있다. AI가 두려우신가요? 혹시 내 일자리가 사라질까봐 걱정되시나요? 그렇다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이 책은 거대한 변화의 파도 위에서 나만의 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지 알려준 생존 지침서니까요. AI가 내 자리를 뺏을까봐 두려워하기보다 이 거대한 지능의 파도를 타고 나만의 제국을 건설해 보겠다는 용기를 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만 시간의 노예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100시간의 지휘자가 되어 나만의 교향곡을 연주할 것인가? 선택은 바로 여러분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나만의 의도한 문장을 적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들을 돕고 싶은가? 그 질문이 여러분의 멋진 지휘봉이 되어줄 겁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나라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휘봉은 이미 여러분 곁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그 지휘봉을 잡고 여러분만의 아름다운 교향곡을 시작하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돕는 나라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책으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나라였습니다.